현 상황은 전적으로 구단의 중대한 실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안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살, 33살의 이강산 선수를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는 노장 라오장 이라 폄하하던 영국 언론 매체들이 현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산을 매정하게 배척했던 화이트 스퍼스 화이트 스퍼스는 바이엘은 뮌헨과의 경기에서 0대4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굴욕을 겪었으며 파리 생제르맹 PSG를 상대로 2대0으로 앞서다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며 이 구단이 진정 명문 구단 빅클럽이 맞는지에 대한 조롱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유럽에서 쫓겨난 것이라 여겼던 이강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경이로운 폭발력을 선보였습니다. MLS 데뷔 전 단 한 경기 만에 미국 축구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이강산은 폭발적인 속도로 경기장을 지배하며 진정한 괴물이 복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런던 전역에는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라는 화이트 스퍼스 팬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고 구단의 고정 가치는 순식간에 15%나 폭락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화이트 스퍼스가 이강산을 내쳤던 진짜 이유이며 영국 현지에서 터져나온 믿기 힘든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에이든 클라크이며 가디언 스포츠부에서 14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화이트 스퍼스의 마지막 홈 경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약 6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이강산은 그라운드 중앙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고 그의 표정에서는 10년간의 소중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회한이 느껴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분위기는 이전처럼 열렬한 환호라기보다는 의례적인 박수에 가까웠습니다. 이강산은 센터 서클에 무릎을 꿇고 잔디에 손을 대었는데 이는 마치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작 주인공인 이강산의 표정은 담담했으며 눈물도 특별한 세리머니도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클로즈업할 때마다 그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서 동료 마크 리드 마크리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강산의 표정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크 리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의 마지막 순간인데 왜 저런 표정일까요?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 구역 믹스드 존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 BBC, SKY 스포츠 그리고 저희 가디언을 포함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강산 선수, 오늘이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현재 심정이 어떠신가요? 그가 마이크를 잡았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클럽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 선택이 미묘하여 마치 이미 마음이 떠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강산은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땐 순간 믹스드 존은 술렁거렸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니 이미 결정된 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강산, 화이트 스퍼스와의 이별 시사였습니다. 다른 동료 기자들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올리버 브라운은 10년이면 충분하다. 이강산과 화이트 스퍼스 모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더 직설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은 방송에서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MLS가 적절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공식 홈페이지에 짧은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이강산 선수가 LAFC로 이적합니다. 10년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2줄이 전부였습니다. 54경기 출장, 173골을 기록한 구단의 전설에 대한 이별 공지가 겨우 2줄이라니 샤키. 저는 믿을 수 없어 화이트 스퍼스 홍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강산이 떠난다고요? 네, 사실입니다. 본인이 강력히 이적을 원했습니다. 이적료는요?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시드니인데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소셜미디어는 폭발했고 화이트 스퍼스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양분되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군. 나이도 있고 새 선수 영입할 때가 됐지. 고맙긴 한데 전성기는 지났잖아. LA가 딱 맞는 수준이야.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때다. 그날 밤 저는 장문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강산 시대의 종막, 상업적 가치만 남은 스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이강산의 LA 이적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33살의 나이, 현저히 떨어지는 스피드,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 마케팅이라는 상업적 가치만 남은 선수에게 MLS는 적절한 무대다. 동료 마크 리드도 비슷한 기사를 썼습니다. 10년간 화이트 스퍼스에서 뛴 것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이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다. 화이트 스퍼스는 더 젊고 민첩한 선수를 필요로 한다. 며칠 후 이강산의 고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자들이 절반 이상이었고 영국 기자는 저를 포함해 대여섯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산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입장했는데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사랑해주신 화이트 스퍼스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 한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왜 지금 떠나시는 건가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이트 스퍼스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시간입니다.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LAFC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솔직히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단계 아닌가요? 이강산은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자님께서는 제가 끝났다고 판단하시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여드릴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그것이 분노였는지 확고한 결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평범한 은퇴 수순을 밟는 선수의 눈빛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가디언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스포츠부는 이미 열띤 논쟁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괄 에디터인 데니얼 존슨, 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강산 이적건을
어떻게 심층적으로 다룰 것인가? 에이든, 당신이 메인 기사를 작성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까요? 이 뻔한 주제 아닌가? 상업적 가치, 아시아 마케팅. 그게 전부입니다. 이 옆자리에 마크 리드가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454경기 173골이라는 기록은 인상적이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푸스카스상도 운이 좋았던 것이고 번리 같은 약팀 상대였을 뿐입니다. 2. 데니얼 존슨은 웃으며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내가 대릭 회장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 대릭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강사는 이제 움직이는 광고판에 불과하다. 실력은 이미 하락세이지만 아시아 팬들 때문에 내보낼 수 없는 것이다. 4. 이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지만 기자실 분위기는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기류였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선수치고는 10년이나 버틴 것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들의 발언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 적었고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강산의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기사의 첫 문단은 이랬습니다. 173골은 분명 인상적인 수치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칼링컵 하위 라운드, 심지어 프리시즌 친선 경기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이다. 정작 중요한 순간, 즉 빅매치에서 그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4. 저는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가 지난 10년간 들어올린 메이저 트로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도 FA컵도 심지어 리그컵조차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를 진정한 레전드라 칭할 수 있을까요? 4. 마크 리드가 제 화면을 보더니 조언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아시아 쿼터 이야기도 추가하십시오. 최근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마케팅 목적으로 아시아 선수를 의무적으로 영입하는 추세입니다. 4. 데이터 분석 전문가 샘 리처드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산출해 봤는데 이강산의 스프린트 속도가 3년 전에 비해 15% 하락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당연하지만 15%는 큰 수치입니다. 4. 그리고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도 작년 시즌에는 40% 미만이었습니다. 4. 저는 이 모든 정보를 기사에 삽입했습니다. 제목을 이강산의 불편한 진실, 숫자가 은폐하는 한계점으로 변경했습니다. 데니얼 존슨은 기사를 검토하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입니다. 감상적이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분석이죠. 그날 저녁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 기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기자가 등장했네. 맞습니다. 이강산은 과대평가되어 왔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의 산물일 뿐이죠. 그러나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적 접근 아닌가요? 왜 유독 이강산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나요? 저는 그런 댓글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BBC 라디오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에이든 기자님, 이강산에 대한 기사가 큰 화제입니다.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강산은 뛰어난 선수였으나 위대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진행자가 아시아 마케팅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가 이강산을 10년간 보유했던 가장 큰 동기는 아시아 시장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팬들이 화이트 스퍼스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강산의 진정한 상업적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력은요? 전성기에는 훌륭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33살이며 스피드가 하락했고 체력도 약해졌습니다. LAFC 수준이 그에게 적합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데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모두가 생각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저는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라는 자부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내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에이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요? 뭡니까? 화이트 스퍼스가 이강산의 대체자로 맨시티의 페르난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페르난도, 나쁘지 않군요. 그런데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이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6천만 파운드라니요. 이강산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릭 회장이 격분했다는군요. 이강산은 무료로 보냈는데 대체자가 6천만 파운드라니. 무료로 보냈다고요? 네. 이강산 본인이 이적료를 받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면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적료도 받지 않고 떠났다니. 그것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말입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미 작성한 기사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 생각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강산의 마지막 시즌을 되돌아보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겨울에 화이트 스퍼스 훈련장을 취재하러 갔을 때 영하의 날씨에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산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뛰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강산 선수 괜찮은가요? 햄스트링 부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쉬어야 하는데 본인이 반드시 뛰겠다고 고집합니다. 왜죠? 중요한 경기도 아닌데. FA컵 3라운드 하부 리그 팀과의 경기지 않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경기에 왜 무리를 할까요?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이 팬들 앞에서 뛰는 것이 의무라며 진통제를 맞고서라도 출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화이트 스퍼스는 하부리그 팀 크롤리타운을 상대했고 이강산은 후반 30분에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으나 이전처럼 열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것이 보였음에도 그는 계속 전력 질주했습니다. 후반 40분 이강산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받았는데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폭발적인 스피드로 제쳤을 상황이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어이 공간을 만들어서 날카로운 쇠기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루카스가 그 패스를 받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루카스는 세리머니를 하면서도 이강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 앞에서 루카스를 만났습니다. 훌륭한 어시스트였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패스가 좀 길기는 했지만 제가 잘 마무리한 거죠. 이강산이 공간을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 같았으면 직접 슛을 시도했을 텐데요.
2. 동료가 부상당한 몸으로 만들어준 기회임에도 그의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알레시오 감독, 코치 알레시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강산 선수의 부상은 어떤가요?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험도 좋지만 우리는 구단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브레넌 존슨, 브라이언 힐 같은 젊은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7. 브레넌 존슨은 21세의 신예였고 브라이언 힐은 웨일스에서 막 영입된 10세의 선수였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 이강산의 출장 시간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이나 첼시전 같은 중요한 빅매치에서도 그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라커룸으로 향했지만 이강산 혼자 남아 슈팅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코치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100개는 좋게 넘게 슛을 시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훈련 중이신가요? 이강산이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33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팬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력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노력뿐이라니. 3월에 있었던 아스날전이 기억납니다. 화이트 스퍼스가 0대1로 뒤지고 있었고 후반 35분에 이강산이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관중석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이미 진 경기에 왜 이강산을? 차라리 젊은 선수를 투입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7. 이강산이 투입되고 9분 만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흐르는 공을 잡은 이강산이 아크 부근에서 슛을 때렸는데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순간 한숨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역시 끝났구나. 옛날 같으면 들어갔을 텐데. 7. 그러나 이강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을 향해 전력 질주했고 가브리엘이 먼저 걷어내려 했지만 이강산이 몸을 던져 공을 건드렸습니다. 공이 골문으로 향했으나 상대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고 그 과정에서 이강산은 골대와 충돌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었고 이강산은 한참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이마에서 선혈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교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뛰었지만 동료들은 그에게 패스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차라리 백패스를 선택할 정도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알레시오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이강산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고 플레이했습니다. 네, 프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수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의 투지는 인정할 만하지 않나요? 투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득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강산의 눈물겨운 몸부림. 그러나 시대는 이미 변화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잔인하고 무지한 제목이었습니다. 4월 리그 막판 레스터전에서 이강산은 아예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단 측은 체력 안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화이트 스퍼스는 1대1로 비겼고 팬들은 이강산이라도 있었으면이라고 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노리치 시티전에서 이강산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준 것 같았습니다. 전반 15분 이강산이 25m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임스나 페드로 포로가 찼을 거리였지만 이강산이 공 앞에 섰습니다. 관중석은 침묵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강산이 도움닫기 후 오른발로 공을 감아 찼고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골키퍼는 손도 대지 못하고 골망이 출렁였습니다. 경기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강산. 그러나 이강산은 세리머니를 하지 않고 조용히 센터 서클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을 때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 골이 화이트 스퍼스에서의 마지막 골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강산이 떠난 직후 화이트 스퍼스는 즉시 대체자 물색에 착수했습니다. 보통 스포츠 디렉터가 담당하는 일이지만 데릭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7월 초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에이든, 특종이야. 화이트 스퍼스가 맨시티의 페르난도를 영입하려 해. 페르난도는 21세의 브라질 윙어로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맨시티가 6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대. 뭐라고요? 6천만? 응. 데릭 회장이 5천만까지 올렸는데 맨시티가 거절했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6천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강산은 무상으로 보내고 대체자에게는 6천만 파운드를 지출하려 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맨시티가 6천만 파운드 제안마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맨시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가 페르난도를 원한다는데요. 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페르난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6천만 파운드 제한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의미심장했습니다. 펩 감독이 이강산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팬 포럼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6천만 파운드면 이강산 2년치 연봉이다. 공짜로 보내놓고 대체자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고? 데릭 아웃.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의 딜레마. 레전드는 공짜. 신예는 천문학적 가격.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LA에서 폭탄 선언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산이 MLS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팀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강산이 단 2경기 만에 MLS 베스트 줄리길에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ESPN 해설자는 흥분하며 이 선수가 왜 MLS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품 판매였습니다. LAFC 구단 발표에 따르면 이강산 유니폼이 3일 만에 10만 장이 팔렸는데 이는 화이트 스퍼스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한 유니폼 전체 수량과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동료 마크 리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이든, LA 소식 들었어? 우리가 틀린 것 같지 않아?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강산을 과소평가한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화이트 스퍼스가 다시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이튼의 일본 선수 카나이를 노렸습니다. 이는 역시 아시아 마케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라이튼이 요구한 이적료는 4,500만 파운드였습니다. 화이트 스퍼스는 이번에도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브라이튼 구단주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비꼬았습니다. 화이트 스퍼스는 진짜 보석을 놓쳐놓고 이제 와서 대체품을 찾고 있다. 이 말이 명백한 사실이었기에 화이트 스퍼스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8월 초 프리시즌 경기 화이트 스퍼스 대 바르셀로나전이 있었습니다. 전반 내내 화이트 스퍼스의 좌측 공격 라인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이강산의 자리에서 뛰었지만 존재감이 전무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고 팬들은 떠난 선수의 이름인 이강산을 외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후 알레시오 감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좌측 윙 포지션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이강산의 공백이 큰 것 같습니다만 감독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모든 선수는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반성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썼습니다. 6천만 파운드로도 살 수 없는 것.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화이트 스퍼스는 이제야 깨달았다. 어떤 선수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8월 중순 예상치 못한 출장이 생겼습니다. 가디언이 아시아 축구 특집을 기획했고 제가 한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이강산 관련 비판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저를 싫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는 업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 5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곳곳 광고판, 면세점, 심지어 입국 심사대 위에도 이강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기사님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런던에서 왔습니다. 아, 화이트 스퍼스가 있는 곳이군요. 그리고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강산 선수 때문에 화이트 스퍼스 팬이 됐어요. 그런데 왜 보냈어요? 제정신입니까?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도 있고. 나이요? 메시랑 호날두 나이 아십니까? 그들도 아직 뛰고 있지 않습니까? 11.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후 잠시 쉬다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명동이라는 번화가에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건물 벽면 전체에 이강산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강산이다. 어린아이가 벽화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TV에서 이강산의 LAFC 데뷔전이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모두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33살 맞나? LA 이적은 신의 한 수였네. 옆 테이블에 앉은 두 할머니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이강산이 고생 많았지. 그러게. 영국 놈들이 무시했다며. 끝까지 예의 지키고 떠났대. 참 멋진 아이야.
일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국 놈들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이강산이 국가대표로 뛰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는 이강산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명판에는 대한민국의 자랑, 아시아의 영웅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만난 관리인 아저씨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강산 경기 있는 날이면 여기가 꽉 찹니다. 7만 명이 그의 이름을 외치죠. 영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나요? 아저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기요? 글쎄요. 제대로 대접받은 것 같지는 않던데. 10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는데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 해줬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11. 오후에 축구 전문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일보의 김현준 기자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에이든 클라크 기자님 맞으시죠? 이강산 관련 비판 기사를 많이 쓰셨던. 네, 맞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이강산을 비판하셨습니까? 일체. 저는 다시 객관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숫자가 바탕이었죠. 라고 답했습니다. 김 기자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숫자요?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10년간 이강산이 뛴 경기와 뛰지 않은 경기 승률 차이가 12%입니다. 골 관여율 41%, 빅매치 득점 38골. 이게 부족한 숫자입니까? 이 히트.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한국 팬을 화이트 스퍼스로 유입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아시아이들에게 꿈을 선사했는지 말입니다. 일루.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이강산 자선축구 교실에 500명 모집에 5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5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탈락한 아이들을 위해 사비로 추가 행사를 열었습니다. 실패. 이런 이야기는 영국 언론에서는 단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에 갔습니다. 스포츠배에서 놀랍게도 영국인 그룹을 만났습니다. 당신 가디언 기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와, 이강산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캬티. 한 청년이 맥주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이트 스퍼스 팬인데 솔직히 이강산을 보내고 나서 후회 막심입니다. 그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경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 팬들도 다 떠났지 않습니까? 유니폼 판매량도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데릭 회장이 지금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겁니다. 쇼트.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강산의 아버지인 이민철 씨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이민철 씨는 예상보다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에이든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썼던 기사들이... 그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비판도 필요하죠.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인가요? 강산이는 단 한 번도 화이트 스퍼스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0년간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13. 영국 언론이 비판할 때도, 팬들이 야유할 때도 그 아이는 항상 내가 더 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13.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LA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셨죠? 그것이 강산이의 대답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민철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기자님도 이제 진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가치를 말입니다. 13. 그는 그렇게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명동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강산 벽화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캡틴, 어디서든 응원합니다. 13.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를 상업적인 상품으로만 보았을 때 여기서는 그를 영웅으로 대우했구나.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 LA에서 터진 뉴스는 축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강산의 첫 번째 홈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이었고 저는 가디언 미국 특파원이 보낸 영상을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25천석 규모의 경기장이 만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LAFC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이었습니다. 이강산. 미국 팬들이 한국식 응원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강산은 완전히 다른 선수였습니다. 전반 15분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받은 이강산이 전진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수비수 1명, 또 1명을 제쳤습니다. ESPN 해설자가 소리쳤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33살입니까? 이건 20대 초반의 폭발적인 스피드인데요. 13. 그는 골키퍼 앞에서 침착하게 칩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기장이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세리머니였습니다. 이강산이 코너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LA 팬들에게 바치는 세리머니였다고 합니다. 후반에는 절묘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었고 동료가 손쉽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후 발표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강산의 활동량은 1년 3km, 스프린트 횟수는 28회, 패스 성공률은 92%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들은 모두 그의 프리미어리그 전성기 수준과 유사했습니다. MLS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산 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산은 단 몇 경기 만에 리그를 평정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강산의 활약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화이트 스퍼스의 역사적인 실수라고 보도했고 더서는 6천만 파운드가 아닌 6억 파운드라도 살 수 없다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BBC는 왜 우리는 이강산의 징하를 몰랐을까라고 반성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화이트 스퍼스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공식 SNS에 모든 게시물에 동일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손을 돌려줘. 이강산 없이는 우승도 없다. 데릭 아웃. 14. 팬포럼은 아예 이강산 복귀 프로젝트라는 게시판을 신설했고 하루 만에 5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LAFC 유니폼 판매량 역시 기록적이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5만 장이 팔렸는데 이는 MLS 역사상 최단기간 최다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매자의 40%가 미국 외 지역에서 주문했다는 사실이며 영국에서만 2만 장이 팔렸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팬들이 LAFC 유니폼을 구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LAFC 구단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강산 영입은 우리 구단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적료가 없었다는 질문에 그는 답했습니다. 네, 이강산 선수가 원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믿기 힘든데요. 그가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실력도 대단하지만 인품이 정말 특별합니다. 214. 그 인터뷰를 보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상업적 가치로만 판단했는데 그는 끝까지 충성심과 예의를 지킨 것이었으니까요. 최근 LAFC 관계자는 더욱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강산 유니폼 판매량이 메시와 르브론 제임스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선수를 통틀어 1위입니다. 2. 실사. 우리가 늙고 느린 선수라고 치부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티켓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강산이 출전하는 경기는 최고 73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MLS 경기가 말입니다. 동료 마크리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이든, 우리 완전히 틀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화이트 스퍼스에서는 왜 이런 폭발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가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강산이 LA에서 경이로운 활약을 지속하던 중 영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내부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제임스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산이 떠나고 나서야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훈련장 분위기부터요. 그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싫어. 실력적인 측면은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좌측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강산은 공격 수임과 동시에 수비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실론스 때 며칠 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아르헨티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욱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강산은 진정한 캡틴이었습니다. 시플러. 완장을 차지 않았는데도 무슨 의미인가요?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팀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었죠. 지금의 화이트 스퍼스는 솔직히 영혼이 빠져나간 팀과 같습니다. 샤. 현역 선수가 팀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벤 크로스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벤 크로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써니, 나의 친구, 네가 LA에서 잘 지낸다니 정말 기쁘다. 벤 크로스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밤. 우리가 함께했던 8년이 그립다.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희생이라고요. 제가 득점왕을 차지할 때 말입니까? 너는 득점 기회를 포기하고 나에게 패스를 했잖니.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벤 크로스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그때 너의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영상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의 전설적인 선수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글렌 호들이 R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강산을 잃은 것은 화이트 스퍼스 역사상 최악의 실수다.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
그는 화이트 스퍼스의 정신 그 자체였지. 겸손, 헌신, 프로페셔널리즘, 모든 것을 갖춘 선수였다. 2. 16. 레들리 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은 선수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 16. 심지어 라이벌 팀 선수들까지 이강산을 그리워했습니다.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는 그와의 대결이 그립다. 그는 최고의 경쟁자였다고 했고 2. 16. 어떤 점이요? 페어플레이 정신. 그는 단 한 번도 더티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정정당당했죠. 2. 16개 첼시의 리스 제임스도 덧붙였습니다. 이강산이 없는 북런던 더비는 뭔가 허전합니다. 그가 있을 때가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2. 16. 가장 의외의 인물은 주제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로마 감독인 그가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이강산을 극찬했습니다. 써니, 내가 지도했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메시. 호날두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선수지. 써니는 팀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선수다. 그 가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는가. 2. 16. 무리뉴 감독이 한 선수를 이토록 극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한 번은 써니가 해트트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2골을 넣은 상황이었지. 그런데 팀 동료가 자신감을 잃고 있었어. 써니가 뭘 했는지 아는가? 페널티킥을 그 선수에게 양보했어. 왜냐고? 팀이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지. 그것이 바로 써니이다. 2. 16가 화이트 스퍼스 팬들 사이에서 복귀 캠페인 브링백 써니 본격화되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원한다. 대릭은 사과해야 한다. 손은 곧 화이트 스퍼스다. 2. 17. 급기야 전 주장 위고 요리스까지 나섰습니다. 그는 영상 인터뷰에서 이강산은 내가 만난 최고의 팀 동료였다고 말했습니다. 왜 최고였나요? 그는 절대 자신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팀이 먼저였죠. 2. 17. 요리스는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날의 일을 회상했습니다. 이강산이 내게 와서 형, 내일 우리가 질 수도 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와 함께 뛸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2. 17.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울 뻔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동료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2. 17. 이러한 수많은 증언들이 쏟아지자 영국 언론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디언도 특집 기사를 준비했고 저 역시 그 기사의 일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목부터 우리가 놓친 보석, 이강산이라는 현상이었습니다. 8월 셋째 주 토요일, 런던 화이트 스퍼스 홈구장 앞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 3,000명의 화이트 스퍼스 팬들이 모여 이강산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저는 현장 취재를 나갔습니다. 손이 사랑해, 런던으로 돌아와 주어. 팬들은 이강산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화이트 스퍼스를 응원했다는 한 중년 남성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런 시위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강산은 화이트 스퍼스의 역사였습니다. 이미 떠났지 않습니까?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합니다. 그가 받았던 대우를 생각하면 2. 177. 옆에 있던 젊은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강산이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일부 팬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2. 실칠. 현수막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손, 우리는 눈이 멀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히치칠. 특히 10년간의 사랑, 단 한순간의 후회라는 현수막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팬들이 준비한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었습니다. 이강산의 10년 하이라이트 영상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보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177. 서포터즈 클럽 회장 마크 설리반을 만났습니다. 이런 시위는 처음이죠. 네, 한 선수를 위해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왜 이강산인가요? 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2. 58.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요? 설리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 우리가 그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심지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죠. 2. 18.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 이강산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LA에서 직접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런던의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고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2. 18.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강산의 눈가는 촉촉했습니다. 2. 18. 1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모두 소중한 추억입니다. 2. 18. 미안해 써니. 누군가 외쳤습니다. 2. 18. 이강산이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화이트 스퍼스는 영원히 제 가슴 속에 있을 것입니다. 2. 18. 영상이 끝나자 팬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 알겠어. 진정한 레전드를. 2. 18. 이 시위는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BBC, SKI 스포츠, ITV 등 모든 방송이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청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강산 복귀 프로젝트 청원은 24시간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으며 이는 화이트 스퍼스 역사상 최다 서명이었습니다. 데릭 회장이 결국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강산 선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는 화이트 스퍼스의 레전드입니다. 2. 18. 하지만 팬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인가? 10년 헌신에 대한 보답이? 2. 18. 팬포럼은 온통 이강산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이강산 없는 화이트 스퍼스는 의미가 없다. 역대 최고의 선수를 무상으로 보냈다. 데릭은 축구를 모른다. 2. 18. 현지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한면의 화이트 스퍼스의 가장 큰 실수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6천만 파운드가 아닌 6억 파운드라도 이강산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8. 저도 그날 밤 장문의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모두 이강산에게 빚을 졌다였습니다. 기사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틀렸다. 2. 18. 동료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든? 이렇게 쓰면 당신의 평판이 2. 19.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니까요. 2.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강산을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만 평가했던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화이트 스퍼스의 영혼이었고 프리미어리그의 보물이었다.
219.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드디어 정직한 기사가 나왔다. 에이든 기자, 당신도 용기가 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다. 23. 다른 언론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BBC 이강산, 우리가 몰랐던 위대함. 텔레그래프 읽고 나서야 알게 된 보석의 가치. 23. 화이트 스퍼스 공식 홈페이지도 특별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써니. 10년간의 마법. 23. 데릭 회장이 마침내 제대로 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강산은 화이트 스퍼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23.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강산은 LA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자료를 찾던 중 5년 전 푸스카스상 시상식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기사 제목인 운 좋은 골, 이강산 푸스카스상 수상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십가. 지금 다시 그 골을 분석해보니 운이 아니었습니다. 70m를 폭발적으로 질주하며 하군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넣은 그 골은 완벽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112를 아시고 당시 메시가 이강산에게 했던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골이었어. 당신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라고 했답니다. 19. 호날두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자랑. 계속 멋진 플레이 보여줘. 알그. 하지만 영국 언론은 달랐습니다. 벌리 같은 약팀 상대라 가능했다. 운이 따랐다. 다시 하라면 못할 골. 19. 저 역시 그 비판에 대열에 있었습니다. 푸스카스상 트로피를 들고 있는 이강산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뭔가 증명하고 싶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이강산의 인터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를 위한 상입니다. 라는 겸손한 소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기자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강산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터. 그때는 이 답변을 오만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끊임없는 비판을 품위 있게 견뎌내고 있던 것입니다. 피파 공식 유튜브에서 푸스카스상 역대 수상자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5천만 회가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강산 골이 역대 최고, 아시아의 자존심. 왜 영국은 이 선수를 인정하지 않는가? 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히교이치. 마지막 댓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벌리 수비수였던 벤 밀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날의 골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악몽이었으니까. 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건 완벽한 실력이었습니다. 첫 터치부터 마지막 슛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플레이였고 우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기 싫었겠죠. 아시아 선수가 그런 골을 넣었다는 사실을요. 그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다미로. 전 피파 부회장 데이비드 길을 만났습니다. 이강산의 푸스카스상 어땠습니까? 역대 최고의 골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죠. 영국 언론이 운이라고 했는데. 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편견이죠.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 이 하프. 만약 메시나 호날두가 그런 골을 넣었다면 세계 최고의 골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이츠케. 당시 투표 결과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강산은 압도적인 1위였고 전 세계 팬 투표의 70%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언론 투표에서는 겨우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강산의 에이전트를 만났습니다. 푸스카스상 수상 후 이강산 선수의 반응이 어땠나요?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씁쓸해했죠. 왜냐하면 진정한 인정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들이 남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스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큐 제작팀과의 회의에서 우리는 푸스카스상 부분을 메인으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편견, 무시, 그리고 늦은 후회까지. 22일 촬영을 위해 벌리 경기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골이 탄생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잔디 위에 서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강산이 공을 잡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수들을 무너뜨리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칩샷.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장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골 때문에 오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군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이지만요. 그 골은 전설입니다. 우리에게는 악몽이지만요. 그가 웃으며 떠났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을 위해 이강산과 장시간 인터뷰를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강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1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하필. 후회는 없나요? 전혀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저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이 하이웹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작년 시즌 벤치에 앉아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타시별. 야유를 받을 때는요. 이강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팬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팀이 부진하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겠죠. 22일. 본인을 탓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것 또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2일.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에 대해서는요? 기자분들도 자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비판도 필요해요. 22일.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이강산이 웃었습니다. 관대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요. 22일. 그래도 억울했을 텐데요. 축구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잘했더라면 비판받지 않았겠죠. 탐요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상업적 가치라고 규정했던 그 선수가 맞나 싶었습니다. LA에서는 행복한가요? 네. 새로운 도전이 즐겁습니다. 20일. 화이트 스퍼스가 그립지 않나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요. 매일 그리워요. 하지만 이별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복귀 가능성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LA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22. 영국 팬들이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이강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2윗. 정말입니까? 네. 저는 화이트 스퍼스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함께 해준 팬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22추.
인터뷰를 마무리하려는데 이강산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퍼스 팬들께.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Come on you Spurs. 이 이리모에피. 영원히. 그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제작팀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런 선수를 우리가 누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이강산이 토트넘 팬들을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런던의 가족 여러분이라고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는 것을 부디 알아주십시오. 화이트 스퍼스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화이트 하트 레인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허리TV. 영상이 끝나자 제작팀 여러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다큐에 포함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강산이라는 보석을 10년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고 가디언은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편집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메인 기사를 담당했습니다. 제목은 고심 끝에 우리가 놓친 10년, 이강산, 그리고 우리의 편견으로 정했습니다.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나는 10년간 진실을 보지 못했다. 이초무리치. 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강산을 아시아 마케팅으로 규정했다. 그의 173골을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라고 폄하했다. 23. 푸스카스상을 운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나는 틀렸다. 우리 모두 틀렸다. 23. 그리고 한국에서 목격한 사실들을 기술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진정한 이강산을 보았다. 5,000명이 공항에 나온 이유를 알았다. 할머니가 그를 아들이라 부른 이유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희망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사랑이었다. 23. 통계도 다시 해석했습니다. 454경기 173골. 이것은 평범한 숫자가 아니다. 부상을 무릅쓰고 야유를 견디며 묵묵히 쌓아 올린 헌신의 기록이다. 23. 동료들의 증언도 실었습니다. 벤 크로스는 그는 나를 위해 희생했다. 제임스는 그가 진정한 리더였다. 로메로는 화이트 스퍼스의 영혼이었다. 23.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강산은 LA에서 행복하다고 했다.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고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사과하고 싶다. 미안하다. 이강산, 당신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23. 기사가 온라인에 게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 댓글 5,000개가 달렸습니다. 드디어 정직한 기사가 나왔다. 나도 미안하다, 이강산.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23. 다른 언론들도 뒤따랐습니다. BBC는 이강산, 우리가 몰랐던 위대함. 텔레그래프는 잃고 나서야 알게 된 보석의 가치를 보도했습니다. 주보니츠메 지르게나 스페찬. 화이트 스퍼스 공식 홈페이지도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땡큐 써니, 10년간의 마법. 23.
대릭 회장이 드디어 제대로 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강산은 화이트 스퍼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며 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23.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강산은 LA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가디언 기자 에이든 클라크의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가치를 인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이강산이라는 보석을 10년간 품고도 그 진가를 파악하지 못했던 영국 축구계처럼 말입니다. 23.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도 이강산과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묵묵히 헌신하고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가치를 너무 늦게 후회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치 있는 메시지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통찰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통찰력 있는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